하위권은 중위권으로, 중위권은 상위권으로, 상위권은 최상위권으로 올라서는 방법, 현행을 공부해서 시험을 친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B학생은 좀 애매하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안선생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학 공부하는 방법의 이제 잔가지가 아닌 몸통 부분을 조금 더 말씀드리려고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실력이 올라가는 원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실력을 진짜 중위권에서 상위권, 상위권에서 최상위권, 최상위권에서 극상위권 이렇게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제 제가 매 시즌마다 계속 말씀드렸던 거는 심화가 중요하다. 그죠? 현행 심화가 진짜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찍은 영상도 있지만 이번에 다시 찍어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케이스별로 케이스를 조금씩 들어서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상위권 최상위권으로 올라서는 방법, 하위권은 중위권으로, 중위권은 상위권으로, 상위권은 최상위권으로 올라서는 방법. 결론은 그죠? 결론은 심하다. 선행이 아니라 심하다. 이제 나와 있는데 왜 이러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길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자, 예를 들어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심화 부분이 있고 선행 부분이 크게 우리가 이렇게 이제 현행 심화죠. 선행의 반대편에 있는 거는 현행 심화와 선행은 진짜 극상위권이 아니면 선행을 아주 어려운 책으로 하기는 힘들어요. 막 그런 하는 아이들이 많아 보이겠지만 실제로 소화되는 아이들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고 선행은 그냥 기본 개념과 기본 문제 푸는 선행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현행 심화 이 부분에 예를 들면 이렇게 학생으로 설명을 할게요. A와 B와 C가 있다. ABC 학생이 있고 이 ABC 학생이 현행을 공부해서 시험을 친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이렇게 시험을 치면 A 학생이 제일 잘하는 학생이에요. 최상위권 이상. 그래서 A 학생은 쫙 이렇게 깊이가 깊죠. 여기가 제일 높은 깊이인 100점이라고 하면 이 학생은 100점에 도달하는 실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실력. 이게 실력이죠. 그죠? 실력을 갖고 있고 B 학생은 A보다 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B 학생은 예를 들어서 90점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90점을 받을 수 있는 C 학생은 거기서 또 빠져서 한 80점 정도 나오는 학생이라고 이제 생각해 봅시다. 자, 이 학생이 이렇게 성적이 나왔다는 말은 뭐예요? 실력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죠. 어디서? 현행에서. 자, 근데 똑같은 조건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일단 ABC는 실력 차이가 있습니다. 이 학생이 몽땅 다 선행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선행을 하면 이쪽은 또 깊이니까 A 학생이 있고 B 학생이 있고 C 학생이 같은 난이도로 선행 수업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 A 학생은 사실 만약에 진짜 극상위권이라고 하면 이 책이 너무 쉬울 겁니다. 일반적인 보통 선행이라고 하면 이 정도 수준으로 하는 게 보통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그러면 A 학생은 이 선행을 거의 다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번에 할 때 복습을 하면서 난이도를 올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B 학생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또 비슷한 현상이 발생해요. 현행 심화와 비슷한. 왜냐하면 이 실력 차이는 이해도 차이입니다. 이해도는 같은 시간 공부했을 때 누가
많은 양의 많은 학습량을 소화할 수 있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선행을 하는 동안 그 주어진 시간 동안 A가 다 소화했다라고 하면 B는 어쩔 수 없이 다 소화할 수 없어요. 소화가 안 된다 이 말이죠. 이만큼. 그러면 C는 또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B보다 못 알아듣습니다. 이만큼. 그리고 선행이니까 또 다음 학기로 넘어가죠. B 학생은 예를 들어서 이제 등급을 이야기를 좀 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A 학생이 1등급 수준의 학생이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한 어쩔 수 없이 구분을 좀 해야 된다라고 하면 A 학생이 1등급 학생, B 학생이 2등급 수준의, 고등학교에 갔을 때 모의고사를 치면 2등급 수준의 학생, C 학생은 3, 4등급 그 이하 수준의 학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A 학생은 괜찮고, 그죠? A 학생은 다음에 난이도를 올려가면서 쭉쭉쭉 할 수 있습니다. 그죠? B 학생은 좀 애매하다는 거죠. 왜냐? B 학생이 좀 안타까운 이유는, 자, 보세요. B 학생이 A 학생이랑 이해도, 실력이 다른 이유, 이 결과물이 뭐냐 하면 A 학생이 풀어낸 두세 문제를 B 학생이 못 푼다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 이 부분이 뭐냐? 어려운 문제죠. B 학생이 A 학생이 되려면 이 부분을 채워야 되죠. 그러면 이 부분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 그게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왜? 이 부분이 차이가 있다는 게 밝혀졌잖아요. 명확하게 이 부분이 부족한 게 밝혀졌는데, B 학생에게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이 부분을 채우면 실력이 좋아지는데 이 부분을 안 채우고 이 부분을 공부한 거예요. 여기다가 투자를 한 거죠. 만약에 이 투자를 하지 않고 여기에 쓸 시간을 여기에 썼다면, 그죠? 이 학생의 실력이 이쪽 방향으로 이동할 게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B 학생은 안타까운 거예요. 2등급 수준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상위권 수준 정도 되니까 이제 막 걱정한다기보다는 왜 1등급이 안 될까? 1등급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이제 성적대의 학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안타깝다라고 하는 게 이제 공부 시간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잖아요. 선행도 하고 이제 현행 실력도 나쁜 건 아니니까. 근데 선행을 손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옆에 다 하고 있으니까. 그죠? 근데 이제 진짜 이 제 그림에서 진짜 명확하게 이제 보이는 부분이 그런 거잖아요. 공부는 좀 정직한 거잖아요. 투자하는 시간만큼, 그죠? 이 결과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요거 공부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이 선행하는 데 투자하는 시간 외에 더 확보할 수 없다면 이 시간을 빼서 여기에 투자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C 학생은 안 좋은 게, 이게 진짜 쉬운 부분, 선행도 진짜 쉬운 부분만 수업할 때만 알아듣고 숙제 좀 하고 나중에 다시 보면 이게 다 날아갑니다. 휘발. 했다는 기억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완전 날리는 거죠. B는 좀 어중간한 거고, C 학생은 완전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은 진짜 여기에 이 빈 것 중에 여기에 좀 진짜 투자해주면 성적이 좀 빨리 오르는 성적대죠. 그러니까 성적이 좀 빨리 올라가는 성적대인데, 이 성적 빨리 올릴 수 있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 또 선행하고 또 다음 학기가 되면 또 이 실력 유지하고 또 그 다음 학기 선행하고 있고 계속 이렇게 되니까 계속 이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 힘들기만 하죠. 힘들다. 재미가 없어요. 성적이 안 올라가니까. 성적 올라가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학생들한테는. 내가 노력을 했는데, 우리 어른들도 그렇잖아요. 진짜 열심히 해서 뭐 상사한테 칭찬을 받거나 보너스를 받게 되면 그래야 또 더 열심히 할 이제 동기부여가 되는 건데, 학생들한테는 그게 바로 성적입니다. 성적. 숫자로 딱 나오는 성적. 옆에 친구랑 비슷했는데 내가 뭔가 집중해서 했더니 옆에 친구보다 비슷한 실력의 친구보다 내가 5점, 10점 더 받았어. 그게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 하나만 그리고 제가 마무리를 할 건데, 이제 왜 현행 심화에서 이쪽 방향을 공부하는 게 중요하냐. 그걸 마지막으로 그림을 그리면 이제
우리가 여기가 이제 물입니다. 1급 땅을 판다고 하면 1급수 물이 있다면 일단 A 학생은 이렇게 파내려 가서 이 1급수의 물맛을 본 학생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있기 때문에 A 학생이 2개를 구멍을 파는 겁니다. 미리 이렇게 파두는 거예요. 그죠? B 학생은 뭐냐면 이렇게 파다가 여기서 멈춘 거예요. 물맛을 못 본 거죠. 물맛을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또 누가 시켜서 다른 데 파고 있는 거예요. C학생도 마찬가지죠. C학생은 실력이 여기까지 파다가 누가 또 파라고 하니까 옆에 또 파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두 번째 구멍 파던 노력을 여기다가 이렇게 투입하면 여기에 B학생은 여기에 도달해서 이 물맛을 볼 거 아니에요. 이 물맛을 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어느 깊이까지 공부해야, 내가 어느 깊이까지 파 들어가야 이 수준에 도달하는 걸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경험을 하면 이 학생이 이렇게 변화될 가능성이 커지죠. 아, 내가 저만큼 파야 하는구나. 내가 블랙라벨의 어느 단계까지는 술술 풀어야 하는구나. 1품 정도는 충분히 그냥 여러 번 복습을 해서 진짜 술술 풀어내야 되는구나.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는, 아이들이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실력이 여기에 도달하게 되면 또 이제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되겠죠. 뭐 상의를 해보면 선행을 해서 될 일인가 아닌가, 선행을 했을 때 내가 이것까지 소화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본인들이 좀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초등학생 때는 뭐 중학생들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초등학생 때 잘하는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때도 잘하는 경우가 많죠.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초등학생 때 어떤 방향으로, 지금 실력이 조금 나쁘다고 하더라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주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른 결과가 이제 생길 수 있습니다. 실력이 좋던 아이도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좋게 될 아이도 또 무리한 선행학습이나 무리한 심화학습 때문에 또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의 역할은 지금 좀 실력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야 우리 아이의 실력이 늘겠구나, 이런 그런 방향성에 대한 본인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뭐 어느 상담을 가거나 뭐 어떻게 누구한테 정보를 들었을 때 휘둘리지 이제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제가 이제 수학 공부의 학습 방향, 이 큰 이제 기둥과 같은 그런 학습 방향에 대해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수학 화이팅!